영주만의 특별함을 만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코스는 영주를 대표하는 명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물론 사과로도 유명하지만 소백산 청정기운 듬뿍 머금은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영주 대표 명물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였더니 아주 조금 피곤해지려던 순간 이곳 두 번째 코스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거 향기만 맡아도 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이곳은요, 기운이 풍성한 땅, 풍기 땅. 최초로 인삼이 재배된 이곳에 인삼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는 전시실입니다. 풍요로운 땅 해서 풍기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럼 이 풍요로운 땅 풍기에서 나는 인삼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그래요. 예. 풍기 인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영주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삼 전문 박물관이 영주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또 인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삼이 왜 이곳에서 처음 재배되느냐는 거죠. 이곳은 정축 지변이 일어나고 단정고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폐부가 돼서 이 일대가 다 휴고 난 뒤에 지역이 다 나눠지면서 지금 영주는 영천군 그리고 풍기는 풍기군으로 이렇게 편입돼 있을 때 풍기군수로 1541년에 군수가 여기 오셨었어요. 풍기군수로 옷을 써보니 너무나 서민들이 고충이 심해. 왜? 산삼이 난다는 이유 때문에. 산삼은 우리나라 옛날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사신이 오면은 공납을 요구해요. 그래서 중국 나라에서는 200뿌리를 요구하지만은 사신들이 한 10명이 오면은 저것까지 챙기느라고 300뿌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뿌리가 이제 할당이 되면은 이걸 갖고 각 나라의 산삼이 나는 곳에다 할당을 또 해요. 지리산에 몇 뿌리, 태백산에 몇 뿌리, 서백산에 몇 뿌리. 그 서백산에 할당받은 거는 또 각 농가에 또 할당을 하는데 며칠까지 몇 뿌리를 캐오느라 해요. 그럼 산삼은 캘 수가 없는 거라. 너무나 덕이 효심이 있거나 덕이 그득한 사람들에게 꿈에 나타나는 그런 산삼을 캘 수가 없죠. 그래서 때를 못 맞추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굉장히 배단이 심한 거를 주세봉은 군수로 오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산삼을 캐거든 산삼은 너희들이 먹고 씨앗은 이제 나를 달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재배지를 찾았더니 산삼이 많이 나는 풍기 땅이 서백산 아래에 있어서 수분이 충분해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고 토양도 적합하고 그리고 이 온도도 20도 이하의 가장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면서 가장 적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세봉은 풍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어려운 산삼 대신에 인삼으로 이제 공납을 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기 인삼이 시작됐어요. 풍기 인삼의 시작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또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박물관에서는 역사, 인삼 제품, 전설, 무역상인 등등 인삼 하나에서 뻗어나온 다양한 테마를 애니메이션과 체험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중령예길인데 제가 중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긴 하는데 이 중령과 인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령은 참 오래된 지명인데요. 언제 신라 때 어떤 죽죽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다니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생기다 보니까 이 중령을 따라서 많은 인삼 무역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삼과 관련된 그런 무역상들이 나던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역할도 했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 승려들은 여기에 와서 또 수도하는 어떤 길로 여기기도 했고 이런 하나의 근데 지금 중령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삼 무역에 중요한 교역로. 그렇죠. 인삼 무역의 교역로였다고 생각하십니다.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통로는 중령예길로 꾸며져 있는데요. 신라시대에 열린 유서 깊은 중령예길은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된 산길이기도 합니다. 중령예길을 지나면 풍기 인삼의 생태와
풍기의 자연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인삼하면 또 6년근이 유명하잖아요. 이 6년근 성장 과정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자, 처음에 이제 1년생은 한 개의 줄기에 한 개의 작은 잎이 생겨나요. 네. 요때는 이제 이걸 뭐가 묘삼이라 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속잖아요. 그럴 때는 나물로도 무쳐 먹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 개가, 잎자루가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두 개의 잎자루에 각 한 개마다 5개 잎이 또 생겨나요. 그럼 2년을 나타내거든요. 그죠? 자, 이때, 그 다음에 3년이 되잖아요. 3년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잎자루가 각각 몇 개? 3개. 그죠? 또 3개에 또 5잎파리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이제 노두라 해갖고 이 삶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시기가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되죠. 이거 또 마찬가지로 잎자루에 그 다음에 뭐가 4개죠. 그죠? 네. 4년이니까 하나, 둘, 셋, 4개 또 5잎이 생겨나죠. 꽃은 여전히 있고, 그죠? 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지근이 발달하면서 주근강이 통통해지기 시작해. 살이 붙기 시작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5년생. 그죠? 이때는 뭐야? 5개겠죠. 그죠? 5개에 또 5잎이 생겨나. 이렇게 해서 더더욱 도실도실한 있던 삶이 이제 네. 자라게 되죠. 이제 마지막 6년간. 6개. 이때는 이제 그렇죠. 6개 잎자루가 5개 똑같아요. 한 개 네. 할 때마다 잎이 5개씩 나요. 이렇게 해서 생기고 뿌리가 가장 비대해지고 균형이 잘 잡힌 모양이 이런 삶이 돼요. 이때는 이제 캐기 시작해. 6년간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니, 인삼하면은 오히려 더 오래될수록, 뭐 7, 8년 더 될수록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6년근이 가장 좋은 인삼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인삼을 오랫동안 재배해본 그런 그 경험에 의하면은 6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이 근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두면은 병이 들거나 썩을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 또 그런 6년근 네네. 그런 이유가 그쵸. 있었군요. 시간을 이어온 생명의 숨결이라는 주제 아래 인삼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는 인삼 전문 박물관.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삼의 종류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는 두 가지 분류가 돼요. 자연적으로 한 자연삼과 재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삼, 우리가 말하는 산삼. 그죠?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조류들이 뭐 설치를 하거나 다니면서 뿌려놓은 그것들이 자라는 거가 네. 지종잔삼이라는데 그게 오래되면 뭐가 되면 천종성삼이라서 막 수백 명까지 가요. 그렇게 우리가 저 산삼을 구하면 약효가 엄청 뛰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배했는 거는 이 산삼들을 가지고 산삼 씨앗을 가지고 그대로 자연 환경에서 키우는 걸 가지고 뭔가 하면은 산양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또 농토에다가 씨앗을 뿌리거나 혹은 이식을 해가지고 삼을 길러서 거기다 뭘 하냐면 해가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 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삼, 산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삼은 재배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자라서 이제 재배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재배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군요. 그쵸. 아,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저한테는. 그렇죠. 예, 예. 몸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원기를 보존해주는 명약 인삼. 말리면 백삼, 구중구포의 과정을 거치면 약효가 극에 달한다는 홍삼이라죠. 아는 듯 몰랐던 인삼에 대해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아니, 여기 홍삼 있는데, 홍삼은 저도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택삼, 백삼, 수삼 이런 삼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우리가 처음 밭에서 삼을 깨면 수삼, 원삼이라고 그래요. 그 원삼의 종류에도 뭔가 뿌리가 많은 것을 남발삼이라 하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은 겉이 불구스름한 게 황삼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삼을 캐면은 수삼 상태, 원삼 상태에서 이제 가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 가공 보면은 처음에는 그 수삼이 수분이 75%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수분을 점점 없애갖고 15% 정도 될 때까지 이걸 건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백삼이에요. 그 다음 백삼에서, 그 다음에 또한 백삼이 되죠. 그것이. 그 다음에 수삼에서 끓는 물에 익혀서 만드는 것이 태극삼이에요. 태극삼. 아시죠? 그 다음에 홍삼. 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한 9번 수증기에 찌고 9번 말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수분이 15% 이하 될 때까지 건조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색깔이 좀 나겠죠. 남젓갈 색깔이 나요. 네. 그 불구스름한 약간 뭐랄까 그죠? 그 색깔이 날 때까지 이제 건조를 하고 찌고 해요. 그래서 이건 홍삼. 그래서 이 홍삼에는 굉장히 많은 사포닌 성분들이 증가된다 그래서 최고로 치죠. 이 가공 방법에 따라서 네. 삼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는 건 달라요. 처음 네. 알았습니다. 그죠? 네. 홍삼. 삼을 수출하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삼에서 인삼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 인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출 품목입니다. 풍기 지역에는 인삼을 수확할 때 몸을 정결하게 한 뒤 인삼을 수확하는 전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인삼이 엄청 많은데요. 일반인이 보기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좋은 인삼과 조금 좀 별로다는 인삼, 구분 방법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캘 때의 구분은 벌써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삼은 인삼이 토실토실하면서 뿌리들이 튼튼하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삼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캐다가 뭐 이렇게 흠집이 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상품을 안 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잔뿌리가 엄청 많은 것들, 남발삼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조금 가격이 저렴하죠. 이렇게. 그게 삼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해요? 노두를 보면서 위에 이 노두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6년이 되면 노두가 4개가 생겨요. 아, 1, 2년 때는 이 몸집에 가려갖고 안 보여. 네. 그래서 4개가서 6년근이다. 그리고 삼이 다시 토실토실하면서 뿌리까지도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삼이 좋은 삼이다. 영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우리나라 명물이기도 한 인삼. 면역력 쑥 올려주는 고마운 인삼. 알고 드시면 더 좋을 듯 싶네요. 영주의 인삼 전문 박물관이 도와드릴 거예요.